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배학 강의 피복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제에는 그 시설 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또는 그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유리 원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피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첫 번째가 PE라는 피복제가 있습니다. PE. 그러니까 PE는 폴리에틸렌 그러죠. 폴리에틸렌.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하얀색 비닐을 얘기하는 거죠. 얇은 비닐. 그래서 연질 피복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제는요,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질 피복제가 지금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질 피복제가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지금 9회 시험에서도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PVC는 염화 비밀이라고도 하죠. 염화 비밀 필름. 그러니까 이 비닐을 필름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필름 그래가지고 PV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라고 있는데, EVA는 이거는 에틸렌 에스테르, 이거를 에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ET는 경질 피복제에 해당이 돼요. 폴리에스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 수지 필름이라고, 자, 이 것도 경질 피복제에 해당이 돼요. 그 9회 시험에서도 지금 출제가 됐었는데, 그 9회 시험에서는 이게 문제 출제가 잘못돼가지고 전항 정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폴리에틸렌, 이제 가격은 좀 싸다 이거죠. 가격이 싸지만 광투과율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먼지가 달라붙지 않는다 이거죠.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폴리에틸렌이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에틸렌 에스테르라고 그러죠. 에틸렌 에스테르 에바가 그 다음 중간 가격이고, 염화 비닐 필름이 지금 비싼 편입니다. 연질 피복제 중에서 가격 비교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9회 시험에서도 가격적인 거, 그 다음에 보온성, 광투과율로 이제 가장 광투과율이 좋은 게 어떤 거냐 해가지고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됐는지 전원 정답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VC는 먼지가 잘 달라붙는다 이거죠. 광투과율이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피복제의 특징으로는 광투과율이 높아야 좋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 이거죠. PVC는.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에스테르는 연질 피복제로서 무적 필름이라는 거는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무적 필름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아 광투과율이 좋다. 햇빛이 지금 그 시설 안으로 잘 투과가 돼서 들어온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경질 피복제는 비쌉니다. PET하고 불소 수지 필름은 경질 피복제에 해당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비싸니까 좋겠죠. 보온성도 좋고, 그 다음에 투광성도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고,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소 수지 필름도 결합력이 강하고 비중이 높아서 투광성이 좋고, 그 다음에 방진성, 먼지죠. 그 다음에 강도, 내구성 다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하우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온, 난방, 그 다음에 환기, 냉방,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는 방법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냉방법이 있겠죠. 냉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난방이 있겠죠. 난방시설. 그리고 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환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냉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다음 중 냉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펜앤덕이라고 있죠. 펜앤덕은 이거는 냉방법이 아니고 환기법입니다. 환기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난방에는 이제 뭐 난로로 이제 뭐 열을 가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난방기 설치가 많겠죠. 난방기 설치. 그리고 이제 고설 재배라고 들어보셨죠. 고설 재배에서도 난방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냉방법에는 뭐가 있고 난방법에는 또 뭐가 있고 그다음에 환기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냉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펜앤패드, 그 다음에 펜앤포그, 그러니까 분무를 이용해 가지고 냉방을 시키는 경우죠. 그 다음에 펜앤미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트 분무를 이용해 가지고 차갑게 해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젖은 패드를 이용한 냉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냉방법이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방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에 이 펜앤덕을 많이 넣겠죠. 이거는 냉방 방법이 아니고 환기 방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암기를 해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법인데, 방제법은 다 아시죠?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물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뭐 배수시설, 관수시설, 경음기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재배하면서 이제 방제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죠. 살충제, 살균제, 농약을 이용해 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을 화학적 방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배적 방제는 재배 기술에 의해서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재배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또는 재배적 방제 방법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경종적 방제법,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이죠. 재배 기술에 의한 방제.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은 이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방법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방제는 기계적 방제, 그 다음에 관계수로, 배수로, 명거, 암거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예방하는 방제법을 물리적 방제라고 합니다. 이제 화학적 방제가 가장 널리 쉽게 이제 쓰는 거죠. 살충제와 농약을 이용해 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학적 방제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시군 자치구에서 농약 사용을 좀 제한시키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생겼죠, 요즘은.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없다. 뭐 어디는 사용할 수 있고 어디는 사용할 수 없다. 제한을 두는 경우들을 요즘은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배 방법에 또 이것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조기 재배는 뭐고, 조식 재배는 뭐고, 조생 재배는 뭐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빨리 지금 재배하는 것들의 용어에 해당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하나 이렇게 보면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르냐. 조기 재배는 조생종 품종인데, 이거를 조기에 이양해가지고 조기에 수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기 재배가 일찍 심는다가 아니고 일찍 심고 그리고 일찍 수확하는 방법을 조기 재배다. 그것도 어떤 품종을? 조생종 품종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식 재배는 빨리 심는다잖아요. 근데 빨리 심는다가 아니고 중만생종 품종을 조기에 이양해가지고 여기는 빨리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적기, 제때 수확하는 방법을 조식 재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생 재배는 조기 성숙, 그러니까 조생이다, 일찍 살린다 이 소리죠. 조기 성숙 재배 방법을 조생 재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재배라고 있죠. 만기는 이제 늦게 재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중만생종을 늦게 파종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생종, 만생종 품종을 좀 늦게 파종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을 만기 재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식 재배라고 또 있어요. 만식 재배. 늦게 심는다죠. 만식 재배는 앞 작물 때문에 현저히 늦게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요, 시골에서 보면은 보리가 있죠, 보리가 이제 좀 늦게 수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논에 보리가 심었는데 이게 늦게 심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가 이제 어떻게 돼요? 좀 늦게 이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내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를 이제 만식 재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작물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앞작물 수확이 늦어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파종을 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좀 늦어지는 경우를 만식 재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그 벼에서 그 이양을 하지 않고 이제 파종을 하는 경우죠. 직파 그러죠. 그리고 그 벼 품종 보면은 직파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 이양 재배. 이양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죠. 직파는 뿌려버리는 거죠. 근데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있는 논에 직접 벽씨를 파종을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뿌려서 심었기 때문에 잘 넘어지겠죠. 벼가 나중에 커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도복 경감제를 살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 논에 이제 직접 벽씨를 파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중간에 물을 빼가지고 그 뿌리가 활착이 되도록 그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다 쓰러져 버리죠. 그게 이제 도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 낙수는 꼭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무농골 뿌림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땅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하게 해놨죠. 썰어질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을 빼게 되면은 땅이 이제 굳게 되겠죠. 굳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고랑을 파가지고 파종 그리고 이제 배수로 작업을 하는 방법을 무농골 뿌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면 전층은 맹류, 보리죠. 이걸 이제 기계화 파종 후에 나중에 이제 뭐 한다? 배수로와 도랑 작업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평우법이라고 해가지고 밭 전체를 또는 논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배수로와 도랑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전면 전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탄소 동화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 동화작용은 먼저 광합성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생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 광합성은 일단은 지금 빛, 그 다음에 CO2 그리고 이제 물이죠. 물 이 세 종류가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녹색 식물에 이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산소와 포도당을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만 하죠?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교대로 하죠. 낮에는 호흡을 하는 거. 호흡은 이제 배출을 하는 거고 광합성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밤에는 호흡만 하게 되죠. 호흡만. 그러니까 이제 산소와 포도당을 이제 배출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녹색 식물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을 하는 경우는 이제 호흡이 되는 거고, 산소와 포도당을 이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동화 작용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빛, 이 세 가지가 합성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탄소 동화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동화 작용은 식물체가 대기 중에 기초 질소, 기체 질소와 화합해가지고 질소 화합물, 특히 이제 아미노산과 단백질 핵산을 만드는 작용을 질소 동화 작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원해학이라기보다는 생명과학이죠. 그러니까 생물 쪽에 더 가까운 것이다 보니까 그 탄소 동화작용하고 질소 동화작용은 시험에 잘 안 내고 오히려 광합성에서 광보상점 그리고 광포화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시험에 더 많이 출제해야지 탄소 동화작용하고 질소 동화작용은 뭐 제가 이것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탄소 동화작용, 질소 동화작용을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밖에 안 나오던데,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시험에 지금 잘 나오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2, 그 다음에 물, 빛 이 정도쯤은 꼭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기능, 이거는 이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의 기능이 아닌 거 해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죠. 1번 세포 팽합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물질의 합성, 그 다음에 분해 과정의 매개 역할,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지금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기출문제에서도 지금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3상이 있는데, 토양 3상은 뭐 다 아시죠? 고상에는 무기물과 유기물, 그러니까 약 50%입니다. 고상이 50%. 그 다음에 액상, 기상을 25% 해가지고 역시 또 나머지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 3상에는 고상, 액상, 기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상에는 토양 공기, 액상에는 토양 수분, 고상에는 그 다음에 무기물과 유기물. 그러니까 무기물이 45%고 유기물이 5%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물 45%, 그 다음에 유기물 5%. 이것도 은근히 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액상은 토양 수분도 또 많이 있죠. 뭐 모관수, 흡착수 이런 식으로 지하수, 중력수 이것도 또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25%, 그 다음에 기상, 토양 공기 그러죠. 토양 공기가 25%.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구조는 입상이 있고, 그 다음에 괴상, 판상, 주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겠죠. 이제 이거는 기둥이죠. 기둥. 주상 전리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판상은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돌이 이렇게 쌓여 넓다란 거죠. 넓다란 전리를 판상전리.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를 주상전리. 그러니까 이제 저기 무등산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입석대라고 했죠. 입석대, 서석대, 입석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상전리가 되고, 저기 이제 경기도 그 한탄강에, 강원도인가요? 한탄강 가보면은 널찍널찍한 너럭바위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판상전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위에서 이제 주상전리 이런데 토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경우, 눕혀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층은 토양의 층입니다. 층. 그러니까 지표면이라고도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데, 이 땅 지표면 여기를 작토다 그러죠.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 그래가지고 작토. 그 바로 아래 단계를 뭐라 그러죠? 그 바로 아래 단계를 서상 그러고, 이제 깊은 토양을 심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종류는 사토, 모래죠. 그 다음에 사양토, 그 다음에 양토, 식토. 그러니까 식토는 거의 뭐 점토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배수도 잘 안 되고 물 빠짐도 없고, 그러니까 식토는 작물 재배에 좋지 않은 토양이죠.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토양은 사양토하고 식양토입니다. 식양토. 사양토, 식양토. 물빠짐이 좋으니까 오히려 사양토 토양이 작물 재배하는데 가장 좋은 토양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토양의
아까 공기가 있었죠. 토양 공기. 토양 공기에 이제 공국률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공국률. 그러니까 토양 안에 이제 공기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공국률입니다. 그 공국률이 높은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공국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식토나 진흙 같은 경우는 점토, 이제 진흙이죠. 진흙 같은 경우는 공국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흙으로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그런 토양을 식토. 그러니까 물 빠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양토, 사토는 이제 모래 사자를 써가지고 모래 토양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양의 종류는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반응해가지고 이미 이건 또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거죠. pH 값을 가지고서 pH 7.0을 우리가 중성 그러죠. 중성. pH 7.0 미만을 산성이다 그러고 이 초과하면은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H 값은 0에서 14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죠. 그리고 이제 이 산성이 되는 원인,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산성이 되는 원인은 주로 이제 산성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 산성 비료죠. 산성 비료. 그리고 산성 비. 요즘 비도 잘 안 맞죠. 꼭 꼬박꼬박 우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산성비 원인으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용탈 작용으로, 그러니까 용탈이다라면 이제 주성분들이, 무기 성분들이 이탈이 돼버리는 현상을 용탈 작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산성화가 촉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화를 계량하는 방법. 그러니까 산성 토양을 이제 중성이나 알칼리성, 약알칼리성 토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많이 쓰는 게 석회죠. 석회가 이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이제 바꾼다 이거죠. 그리고 유기물을 사용한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근류균, 콩과 두류 있죠. 두류. 콩과 작물을 많이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양의 공국률이 또 좋아지고, 그래서 근류균을 첨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산성 토양을 계량하는데 올바른 것. 또 습해 대책으로 또 올바른 거는 또 뭐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토양에 입단이 파괴되는 경우 있죠. 입단 파괴. 토양 입단이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파괴가 되느냐. 경운, 잘 갈아버리는, 땅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토, 흙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와 바람,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의 작용, 그 다음에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에 의해서 입단이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단 파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단 형성 반대죠. 입단을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우리가 산성화 계량할 때와 약간 비슷합니다. 유기물 사용, 그 다음에 석회와 칼슘 시용, 그 다음에 토양의 피복, 그러니까 토양을 덮어놓는 거죠. 콩과 작물 재배, 그리고 토양 계량제를 사용해 가지고 입단을 형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지금 이 재배학 강의도 지금 거의 일보주능 강의가 되고 있는데 암기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단 암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아마. 정말 짜증나는 과목이구나. 왜 이 과목에서 과락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것들만 제대로 암기를 해도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암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갔는데 반드시 암기해 놓을 거는 암기해 놓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